본 방송은 8월 9일 토요일에 녹음됐습니다. 고품격 야구라디오 야자수 힘차게 문을 열겠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653번째 에피소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호스트 윤영선입니다. 자, 오늘 방송 PD님 그리고 패널분들 소개를 드릴 건데요. 전인재 PD님, 조강은님, 민경우님 그리고 타권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최근 KBO의 기조를 보면 젊은 불펜 투수들의 활약이 참 두드러지는 것 같은데요. 작년 신인왕인 두산의 김태견 선수, 그리고 2년 연속 랜더스의 마무리로서 1점대 자책점, 그리고 23세이브를 기록하고 있는 조병현 선수, 그리고 22년도 1차 지명으로 키움에 입단을 해서 마무리 투수를 맡고 있는 주승우 선수, 뭐 등등 다양한 이름이 거론이 되는데 이런 젊은 불펜들의 활약, 내부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투고라서 그런 것도 있고 뭐 외국인 선수들 퀄리티가 너무 좋아, 특히 투수 퀄리티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 국내 불펜들도 요즘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좋아요, 그냥 대놓고 좋아요. 이제 언론에 이제 언급 많이 된 선수들도 많고 앞서 이제 호스트님께서 말씀해주신 이런 마무리 선수들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자원들이 많이 갖춰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쉬워요. 저는 그 뒤에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뭐 먼저 좀 빠르게 얘기를 하면은 좋은 불펜 말고 좋은 선발이었으면 어땠을까. 네, 그렇죠. 네, 그런 아쉬움은 있죠.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선발로 좀 키울 만한 자원들임에도 불구하고 팀 사정상 혹은 이제 뭐 구단이 조급증으로 불펜으로 커리어를 시작하다가 그냥 불펜이 묶여버리는 케이스가 좀 많아지는 느낌이라서 한편은 좀 아쉽습니다. 네, 오늘 방송 653번째 에피소드고요. 주제는 KBO 불펜의 정상화 이렇게 써 있는데 PD님께서 주제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원래 작년이 특히 KBO 불펜이 좀 끔찍한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준 선수들이 많았잖아요. 실제로 경기들도 굉장히 불펜 때문에 타이트해진 경기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맞아요. 뭐 원석들은 많았지만 그래서 굉장히 좀 불안불안한 모습이었는데 올해 이제 야구를 쭉 보면서 보니까 불펜의 힘이 그냥 리그 전반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짜 좋은 어린 선수들도 많이 나타났고 하다 보니 이런 선수들 가운데서 이제 올해 좀 누가 주목을 해볼 만한가, 그리고 이제 아직 좀 이름이 덜 언급이 되고는 있지만 원석들 중에서도 꽤나 괜찮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은 지금 좀 어떤가, 뭐 앞으로 좀 미래 성장 가능성은 좀 어떤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펜 투수들을 집중적으로 다뤄볼 건데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어제 경기 이제 녹음일 기준으로 랜더스가 이제 롯데자이언츠에게 1대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그 경기에서 마무리 투수로 등판을 했던 조병현 선수 얘기부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첫 번째로 얘기하는데 150도 못 던지는 분인데 그러지 마세요. 자팀 그러지 마세요. 기만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작년에도 잘해줬어요. 네. 작년 잘해줬는데 뭐 직구 구위야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한데 이제 그놈의 포크가 이제 집을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을 해서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건 좀 의견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올해도 포크 구사가 그렇게 썩 개선되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일관되게 좀 하단을 공략을 해줘야 되는데 뭐 그렇게 그러니까 작년에 조금 나아졌지 막 확실히 어떤 개선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올해 이런 성적을 찍는 이유는 단 하나. 이유는 딱 하나인데 패스트볼이죠. 네. 패스트볼이 구위도 좋은데다 올해 하이존을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찔러요. 맞아요. 작년보다 훨씬 더. 그러면서 이제 적절하게 범타 유도가 되고, 예. 심지어 문학을 쓰는 마무리임에도 불구하고 뭐 뜬공도 빅플라이보다는 진짜 막 내야 뜬공 이런 거 잘 유도하면서 정말 직구만큼 일관되게 그 제구 커맨드가 되다 보니까 이런 성적을 찍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 존 상단으로 크게 끌어올린 게
그 페스티벌이 세컨더리인 포크볼의 위력에도 좀 많이 영향을 주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헛스윙률이 포크볼 같은 경우에 지금 5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뭐 포크볼 자체 딱 하나만 놓고 떼봤을 때 작년이랑 개선점이 뭔가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헛스윙률이 거의 이제 뭐 이 정도로 많이 늘었으니까 거의 10% 20% 늘었으니까 지금 너무나도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뭐 처음 얘기한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 그냥 KBO 원탑 마무리예요. 원탑이에요. 네. 원탑이에요. 그 이견의 여지 없는 원탑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포크가 원래 좋았어요. 커브도 좋아요. 근데 구사를 잘 안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컨트롤이 그러니까 뭐 안 먹힌지는 컨트롤이 잘 안 먹힌지는 모르겠고 그냥 패스트볼이 너무 적어서 패스트볼만 썼어요 작년에. 근데 요새 이제 포크를 보니까 이 선수는 사실 엄청난 하이 릴리즈잖아요. 하이 릴리즈 그쵸. 때문에 포크 각 창출하기도 좋고 포크 자체의 밸류도 괜찮아요. 그 회전수를 굉장히 잘 죽인 포크거든요. 네. 조병현은. 그러니까 로케이션이 별로 상관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 물론 오프스피드가 조난에 들어가면은 우직근 쾅 하기가 쉽기는 해요. 근데 조병현한테는 너무 좋은 패스트볼이 상단을 계속 꽂히기 때문에 이거의 로케이션 자체가 굉장히 일관적이고 그 다음에 포크 자체의 밸류도 좋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 안 하면서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타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확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크의 뭐 로케이션이 세부적으로 뭔가 뭐 높이 형성이 된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큰 리스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 친구 뭐 이제 커브 고사율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커브도 뭐 나름 잘 던지는 편이라서 만약에 뭐 포크 좀 맞으면 커브로 카운트 잡으면서 그냥 패스트볼 난사하면 돼요. 그냥 이 친구는 지금 KBO 원탑이고 지금 뭐 대적할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김서현 얘기를 하지만 김서현보다도 높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예. 김서현도 최근에 좀 아쉽기도 했고. 네. 네. 조병현은 그리고 컨트롤이 되잖아요. 어쨌든 컨트롤이 볼넷 남발 그렇죠. 절대 안 하는 선수니까. 애초에 그 선발 유망주였잖아요. 예, 선발 김서현이랑 유망주죠. 좀 많이 차이점이죠. 예, 선발로 사실 군대 가기 전인 2011년에 3경기 정도 나왔던 걸로 제 기억을 하거든요. 네. 예, 1군에서. 그러니까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선발 자원인데 뭐 불펜 뭐 잘하니까 뭐 할 말은 없다마는 좀 아쉽기도 하고 한편으로 저 공을 선발해서 던졌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세광고 시절부터 제가 진짜 좋아하던 유망주였거든요. 조병현. 조병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보다는 좀 레퍼토리가 달랐어요. 아마 스플리트 대신에 스플릿 체인지업 같은 걸 던졌던 것 같은데 스플릿 체인지업 안 던지고 슬라이더 좀 던지고 그랬는데 파각도를 엄청 높여버렸어요. 저도 물론 조병현 선수가 이제 전역하고 나서 선발로 자리 잡기를 원했지만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불펜에 더 가까운 그런 레퍼토리는 맞는 것 같아요. 패스트볼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그리고 SSG 연말이 좀 안 좋구나. 예. 그래서 그럼 이론 할 때 좀 얘기하시죠. 이거. 네. 이런 네. 얘기 때. 그래서 지금은 원탑 마무리가 맞다 정도로 저는 요약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마무리 투수 중에서는 원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롯데자이언츠의 김원중 선수인데 김원중 선수는 뭐 야구 실력은 뭐 워낙 뛰어난 선수니까 뭐 야구 외적으로도 굉장히 이슈가 많은 선수예요. 뭐 장발 이슈도 있었고 뭐 탭댄스 이슈도 있었고 뭐 롤 이슈도 롤 있었고요. 이슈. 리그 오브 레전드. 야구 외적으로도 참 뭐 많이 돋보이는 그런 선수인데 김원중 선수의 야구 성적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 5년간 9원 이닝이 4위입니다. 음. 많이 나왔죠 정말. 많이 나와서 그래서 FA 계약 당시 우려의 목소리 좀 있었어요. 나이도 좀 슬슬 들고 그 계약도 4년에 이제 56억인가 뭐 큰 규모 계약을 맺었는데 근데 결국 올해는 변함없이 솔리드한 모습을 보이는 또 훌륭한 마무리 투수로서 활약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직구 포크잖아요 이 선수는. 네. 그렇죠. 직구 포크인데 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높이 조절, 그러니까 뭐 터널링 이렇게 만들고 이게 작년보다 나은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약간 더 그러다 보니까 뜬공 억제가 일단 작년보다 훨씬 더 잘 되고 여기에 운도 좀 더 따라주면서 리그 정상급 마무리로 좀 활약을 변함없이 이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세이브 성공률이 90% 넘어요. 예. 김원중답지 않은 모습. 이미지랑 다르죠. 평소 김원중의 이미지와는 좀 많이 달라졌죠. 그렇죠. 확실히. 그래서 이제 올 시즌 같은 경우에 이제 볼넷 허용이 마무리 정착한 이후로 사실 올해가 제일 많아요. 정작 올해가 제일 높은 시즌이고 근데 또 반대로 가장 낮은 피안타율을 기록하고 있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의 표면 성적에 대해서 항상 아쉬운 말들이 많았었잖아요. 실제로 체감도 그렇고 작년에는 좀 힘들었죠. 저도 보는 거 힘들었는데
진작 이런 시즌이 사실 한 번쯤은 있었어야 되는 선수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가지고 있는 워낙 공들 자체가 좋았으니까. 워낙에 좋으니까 보유한 스토프에 비해서 좀 늦게 뭐 32세 시즌인데 좀 늦게 커리어하이 시즌이 찾아온 것 같고 올해는 이제 이 선수에 대한 불안감이 전혀 없다. 그리고 좀 그 이유를 또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작년에 멀티이닝 소화 진짜 많았거든요, 김원중. 왜냐하면 롯데 불펜 사정이 되게 안 좋았기 때문에. 맞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롯데 불펜 사정이 너무 좋기 때문에 김원중 선수 자체가 이제 멀티이닝 그 이제 세이브 상황 자체를 많이 등판을 안 시켜요. 맞아요. 딱 1이닝씩만 끊어주려고 하고 실제로 그게 되게 좋은 성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결과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병현이랑 좀 비교가 되는 부분이 이 선수도 이제 포심하고 스플리터의 그 틀을 가지고 있는 투수잖아요. 사실 이 선수는 솔직히 포심이 좀 애매하죠. 사실 네. 조병현 대비해서 포심이 안 좋다는 건 아니고 로케이션도 사실 근데 지금 뭐 항상 그랬지만 포심을 희생하면서 스플리터의 위력을 살리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스플리터의 제어가 지금 어느 정도 완벽하게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 선수가 항상 세부에 비해서 안 좋은 스탯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 스플리터가 존안으로 들어오면 굉장히 공략당하기 쉬운 유형이거든요. 포심이 네. 그렇게 막 엄청 뛰어난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뭐 물론 체감일 수도 있지만 유의미하게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보장할 수 있는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롯데가 김원중 빼고 다 갈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김원중을 갈았는데 지금은 김원중 빼고 다 갈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나. 멀티이닝 잘 안 시키더라고요. 네. 뭐 최준용을 멀티이닝 쓰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잘 안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불펜으로 우당탕탕 하고 1이닝 딱 깔끔하게 김원중 그렇죠. 내니까 김원중 입장에서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럼 아무래도. 성적도 잘 나오니까. 그렇죠. 뭐, 예, 지금 김원중 입장. 김원중 ERA가 1점대예요. 와. 1.65예요. 진짜. 상상도 네. 못했는데. 진짜 저 좋네. 김원중 기억하면 옛날에 그 선발 유망주 시절에 5이닝 뭐 129 던지고 5이닝 막 120 이런 던지고 거였는데 얼굴 빨개지면서 막 네. 예, 더 던질 수 있습니다 이러고 5이닝 채우고 내려가고 그런 선수였는데 정말 불펜 전형이 신의 한 수가 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롯데 불펜이 양과 질 모두 작년보다 훨씬 더 나아졌잖아요. 좋아졌죠. 근데 김원중 말고는 사실 마무리감으로 생각되는 선수는 딱히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럼에도 그래요? 불구하고. 음. 왜냐면은 저희가 바로 뒤에서 얘기할 이로운만 하더라도 조병현이 없으면 이로운이 마무리를 하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나는 자원이 롯데는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롯데 그 좋은 성적에는 김원중이 진짜 그 거기에 기여한 바로는 한 세 손가락 안에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롯데자이언츠의 마무리 투수를 맡고 있는 김원중 선수 얘기도 나눠봤고요. 다음은 올 시즌 정말 레벨업한 그런 선수입니다. 랜더스에 정말 이로운 효과를 주고 있는 랜더스의 불펜 이로운 투수인데요. 이로운 선수가 올 시즌 좀 잘 나가는 비결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올해 이 정도를 좀 몰랐어요. 저도요. 과연 이 정도를 해줄 줄 알았으면 김민을 영입을 했을까요? 결국 또 그걸로 가네. 라는 말은 하면 안 되겠죠. 네, 김민 선수 좀 잘해요. 좀 잘해요. 네, 좀 잘해요. 좋죠. 아무튼 방금 호스트님의 질문에 답을 하자면은 그건 것 같아요. 일단 직구 의존도를 줄이고 기존에 제가 진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맨날 욕하던 게 있었어요. 이상한 판불성 체인지업. 너무 느렸어 근데. 네, 너무 느려서 120 초반 나왔거든요. 아무리 그거 뭐 준다고 하더라도 커브급 구속에 나오는데 그래서 원래 작년까지 던지던 그 기존의 그 구린 판불성 체인지업을 버리고 그냥 정통 서클을 달았어요. 그냥 정통 서클 체인지업을 달았는데 그게 대박을 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직구 구사를 보면 작년에 50% 넘었던 걸로 제 기억을 해요. 근데 올해는 50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직구가 조병현이나 뭐 아니면 작년 김태균급의 뭐 그런 직구가 아닌 이상은 요즘 KBO가 아무리 직구가 좋아도 직구 원투로 살아남기 힘든 환경이잖아요. 맞아요. 불펜이라도. 그래서 이 선수도 작년까지는 그 직구 뭐 60%씩 던지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공략당한 건 뭐 사필 규정이죠. 근데 이제 올해 그렇지 않다 보니까 좋은 성적이 났고 거기에 이제 슬라이더가 또 괜찮았어요. 슬라이더 비중을 좀 높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딱히 이 선수가 그 구속이 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작년과 비교해서. 근데 올해 그런 슬라이더랑 체인지업이 적절하게 이제 로케이션 이루어지면서 올해 이런 성적을 좀 기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한번 팀 얘기해 보자면 지금 이로운 선수가 계속 불펜을 나서잖아요. 근데 사실 그 같이 드래프트 동기인 송영진 선수에 비해서 그렇게 좀 딸리나 기회를 못 받을 정도 선발로 지금 이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송영진 선수가
선발 유망주인 거는 확실히 느끼는데 딱히 뭐 그렇다고 완전 엘리트 선발 엘리트는 유망주 아니지. 예, 예. 또 그런 느낌은 아니라서요. 페스티벌은 저는 송영진보다 확실히 좋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송영진 선수와 다른 변화구가 더 좋나? 이젠 좀 잘 모르겠어요. 디멘틀이 없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선수가 그 얘기는 있었어요. 드래프트 당시부터 팔꿈치를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도 팔꿈치 이슈가 좀 있었고 드래프트 되고 나서도 바로 뭐 수술을 해야 된다는 말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불펜으로 계속 쓰나 선발로 못 쓰고 그런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이 선수 드래프트 당시에도 원래부터 그냥 불펜감이다, 네. 마무리감이다 마무리감, 이렇게 얘기하고 네. 데리고 온 선수라서 뭐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선발 기회 선발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애당초 구단 플랜 자체가 이 선수는 무조건 불펜 이렇게 박아놔가지고 쉽게 선발 기회를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근데 몰라요. 그 작년까지 선발 얘기하면은 뭐 그러니까요. 그렇죠. 선발 얘기 나올 선수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작년까지는 올해 아니었으니까. 2군에 가까운 예, 선수죠. 오히려. 그러니까 올해 로케이션도 그렇고 구종배합도 그렇고 완전히 좋아져가지고 뭐 충분히 할만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송영진 선수 나쁜 선수라는 생각 안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되게 유니크해요. 네. 예, 스타일 자체는. 근데 이건 뭐 자세한 얘기는 뭐 기회 있을 때 하고. 근데 이로운 선수가 지금 아까 말씀을 해주셨던 그 체인지업이 사실 구속 차이가 나면 좋잖아요. 체인지업은 사실 네. 오프스피드는. 근데 너무 나가지고 컨트롤 자체가 좀 불안했어요. 근데 이걸 완벽하게 잡아버린 게 올해 호조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정도의 구종배합하고 지금 구사율을 보니까 포심이 46%까지 내려왔는데 이 정도면 사실 선발로서도 어느 정도 뭔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이제 만약에 이번 시즌 끝나고 뭐 선발 전향을 노린다라고 한다면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소. 예, 네. 예. 뭐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안우진도 그 선발로서 확 튀기 시작한 시점이 직구 비중 아이러니하게도 그 좋은 직구 비중 떨구고 체인지업이나 슬라이더 본격적으로 쓰면서 네. 확 튀긴 했거든요. 네. 그럼 만약에 이번에 직구 줄인 게 뭐 그런 전철을 하면 뭐 선발 전형도 한번 고려봄직하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조금 부정적이에요. 약간 장담 못 하겠어요. 그럼 차라리 선발로 조병현 장난 잘하는 못하죠. 예? 네. 그럼 조병현 선발 전환인가요? 솔직히 그것도 좀 네, 애매하거든요. 그것도 이제는 왜냐하면 많이 애매해졌죠. 네. 만약에 뭐 커브나 슬라이더를 좀 보여주면서 괜찮은 모습을 보였든 모르겠는데 직구 스플리터 2개 근데 포커도 막 완전히 그러니까 직구에 좀 수혜를 입고 있는 느낌이라서 네, 그렇죠. 직구에 업혀가는 느낌이죠. 그러니까요. 확실히 그 느낌이 세서 선발 가면 좀 더 애매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서드는 네. 이론이 훨씬 나아요. 조병현보다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리스크를 감당하면서까지 선발로 전향을 할 그런 배짱은 사실 KBO 구단 내에서 좀 없는 것 같고 이로운 정도면 뭐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니까 사실 저는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요 좀 욕먹을 만한 소리 하나 하면요 지금 팀 성적이 잘 나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SSG는 원래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청라돔 시대 준비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지금 그거를 지금 그 라인업 선수 구성이라든가 스쿼드를 보면은 지금 리툴링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성적이 지금 이상하게 잘 나오다 보니까 원래는 이렇게 좀 더 뭐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이렇게 준비시켜야 하는 지금 그 어린 투수들이 지금 불펜에서 갈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말로 그냥 구단 올해 이제 SSG가 지금 4등이잖아요. 만약에 7등인가 8등을 하고 있었으면은 좀 더 먼 미래 내다보고 조병현이든 이로운이든 한번 선발 도전을 시켰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한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 지금은 이제 좀 슬슬 잊혀가는 이름이지만 문승원이랑 박종훈이 SK에서 이제 네. 한창 그 키웠잖아요. 물론 그때 왜 선발로 키울 수 있었냐면 그때는 그 당시에 SK가 성적이 되게 애매했었거든요. 뭐 항상 6위, 7위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가을 할까 말까 하다가 뭐 결국 못 가고 그런 시절이었는데 오히려 그런 팀 성적 덕분에 문승원이나 박종훈이 선발에서 꾸준히 기회 받으면서 그래도 국내 레귤러 선발로 자리 잡고 FA도 대박을 터뜨렸잖아요. 근데 지금 SG가 그러면은 그때 이제 10년 전에 문승원 박종훈이 지금의 이제 조병현 이로운이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또 팀 성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그 당시 SK처럼 이 두 선수들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육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독님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때 감독님이 김효인 감독님이셨잖아요. 일단 네. 그때 한창. 근데 김효인 감독님은 사실 더 이상의 미래를 보기는 좀 힘드셨던 분이고 나이가 워낙 많으시니까. 그에 비해서 지금 이승윤 감독님은 첫 감독인데 이번에까지 성과가 안 나면 사실 미래가 그렇게 밝지가 않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나.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김효일 감독님 다음에 오신 분이 힐만 감독님이니까 확실히 그런 면에선 그런 좀 먼 미래를 보고 육성하는 게 훨씬 수월했죠 그때 당시에는. 네. 이미 그 전까지 성과도 너무 많아가지고 좀 기다려줄 여유도 있었고 여러모로. 이론 벌써 올해 55이닝 넣어졌거든요. 좀 근데 많이 던지긴 빡세긴 해요. 네. 빡세긴 했는데. 빡세게 합니다. 네. 근데 여기에 문제는 프런트 라이너가 없어 사실. 프런트 라이너 실링의 유망주가요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조병현을 선발로 돌리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게 조병현을 선발로 돌려가지고 리스크는 있지만 조금 구위를 유지하면서 선발로 갈 수 있다면 이 선수가 프런트 라이너인데 그러지는 않는 것 같으니까 사실 뭐 좀 시간을 두고 봐야겠죠. 네. 네, 이렇게 해서 SSG 랜더스의 이로운 선수도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하나이글스의 김서현 선수인데 김서현 선수가 최근 있었던 주중 시리즈 KT와의 3연전에서 강백호 선수에게 2번 맞았죠. 네. 네, 좀 일격을 맞으면서 네. 조금 최근에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그 뉴욕 매치의 디아즈 선수처럼 그 불펜에서 나올 때 그 뒷모습부터 찍어주는 그게 굉장히 또 유명하잖아요. 반지는 뭐 네, 그 김서현 선수가 올 시즌 또 하나의 마무리로서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 김서현 선수도 좀 많이 스텝업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김서현 선수가 좀 달라진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요즘 너무 안 좋아가지고 사실 당장 어제도 네. 녹음이기 전 어제도 요즘 끝내기 안타 맞았죠. 근데 시기가 좋지는 사실 않긴 뭐 한데. 어제는 뭐 네. 다치고 뭐 두 가지 정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드디어 자기 투구폼, 그러니까 이게 투구폼이 막 이것저것 왔다 갔다 했잖아요. 뭐 갑자기 야마모토 됐다가 뭐 이상한 거 뭐 했다가 했는데 결국은 고등학교 때 자기가 가장 잘 던졌던 투구폼으로 돌아가면서 구속도 확 는 게 일단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잘하는 그 구속이 네. 작년보다 한 3에서 4km 정도 평균 구속이 올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슬라이더의 장착.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이 선수 뭐 미래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뭐 불펜에서 당분간 뛸 거면은 확실한 변화가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뭐 150 중반 던지는 투수라면. 근데 그걸 이제 김서현은 슬라이더로 하면서 대성공을 거둔 것 같습니다. 제가요 리그에서 딱 변하고 80 주는 거 2개거든요. 하나는 이리 커브고 하나는 김서현 슬라이더예요. 김서현 슬라이더가 작년에도 좋았어요. 근데 이 친구는 모두 다 알다시피 그러니까 딜리버리가 너무 좀 일관성이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니었잖아요, 사실. 네.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유연성이 좋으면 어느 순간 그 투구폼을 찾으면서 확 터져요.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양현종. 양현종도 유연성이 좋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방황의식이 겪다가 투구폼 정착하면서 완전히 확 터졌거든요. 근데 이 선수는 지금 완전히 그거를 찾은 상태고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로케이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선수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포심이 좋잖아요. 포심 155 나오고 사실 96마일, 95마일이면 사실 KBO에서는 뭐 괜찮은 포심이고 슬라이더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거를 잘 엮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KBO 원탑이 되는 건데 지금은 잘 엮지는 못해요, 사실은. 지금 쉐입상은 굉장히 잘 맞는 그런 포심 슬라이더 배합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일 문제는 뭐냐면 포심의 제구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그래서 일관적이지 않죠. 일관적이진 네. 않다. 그래서 슬라이더를 지금 계속 존에 꽂고 있어요. 근데 이게 슬라이더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한두 번 행잉으로 들어오면 그거는 뭐 지켜볼 수 있는데 강백호 정도 선수한테 행잉으로 한 3번 던진다? 그건 뭐 교통사고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슬라이더가 아무리 좋아도 지금 이 일관성 정도를 좀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게 잡혔을 경우에는 뭐 그냥 케이버 수준 아니에요, 솔직히. 케이버 그렇죠. 수준 아니고 그다음에 체인지업도 좋아요, 솔직히. 체인지업 어디 던질거 보니까 되게 좋은데 김현수가 뭐 그거를 막 2-3번 커트해가지고 저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투수로서 틀이 아직은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황이고 어리잖아요. 그리고 04년생이죠. 네. 04년생이니까 21살인데 어리니까 틀 잡히면 저는 메이저에서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선수는 장기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예. 근데 선발은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아, 이 선수 아, 딜리버리가 네, 너무 일관성이 극단적이야. 있어요. 네, 딜리버리가. 이 선수 완전히 딜리버리가 그 경기 안에서도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라서 경기마다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 아니고 그 하려면 진짜 아예 다 뜯어 고쳐야 되는데 작년에 그랬다가
사고가 났죠. 대형 사고가 났었잖아요. 전반기에. 너무 리스크가 커 보여 이 선수. 뭐 진짜 아예 몇 년 2군에서 묵히면서 그걸 시키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거 다 아무 그럴 수 있는 구단이 없잖아요. 맞아요. 선수도 그거 딱히 원하지 않을 걸요. 2군에 몇 년 동안 있는 걸. 그냥 스타일상 정말 마무리에 맞는 것 같아 이 선수만큼은. 맞아요. 본인도 마무리가 좋대요. 네, 그러니까 본인도 워낙 네. 멘탈도 그쪽에 맞는 것 같고. 네, 한화이글스의 9회를 책임지는 김서현 선수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한화이글스의 8회를 책임지는 셋업맨 한승혁 선수 얘기를 해보도록 셋업맨 야, 한승혁이라는 진짜 진짜 왜 이렇게 미치겠다. 이질감이 들까요? 우리의 슝쾅이 형이 그러니까. 드디어 밥값을 하는 첫 시즌입니다. 거의 10년 하고도 한 2년 걸렸나? 네. 완전 근데 저는 사실 왜 잘한지는 모르겠는데 잘할만 해요. 잘할만 한 게 피칭을 깨달았어요. 드디어. 그러니까 이 선수 93년생이잖아요. 93년생이고 만 30 지금 몇 세 시즌? 32세 시즌인데 드디어 자기의 포심이 안 좋은 걸 깨달아버렸어요. 그걸 이제 알면 어떻게? 아 근데 아니 쉽지 않죠. 근데 이거 쉽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구속이 맞아요. 나오니까. 이 선수가 탑유망주로 빨리다 2015년, 2014년 이 정도에는 이 선수 평균 구속이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거의 155니까 윤성빈이 지금 한다고 생각을 해요. 윤성빈 구속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시대 보정을 하면은. 그렇죠. 그러면 패스트볼이 안 좋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맞죠. 음. 네. 예. 그렇죠. 누가 155 이상 맞아요. 던지는데 안 좋다고 생각하겠어요. 맞아요. 그 시대에 심지어.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구속대가 많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리그 평균 구속이 많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이 선수도 이제 짬이 쌓이다 보니까 굉장히 피칭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좋게 보는 선수이기도 하고요. 지금 사실 메인 패턴은 빠른 구속을 위주로 한 패스트볼과 스플리터 이게 주 패턴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타자장대 슬라이더 카운트 잡는 커브 되게 정석적인 투수 패턴이잖아요. 근데 구속이 빨라요. 네. 그러니까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패스트볼을 의존도를 굉장히 낮추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피셔빌리티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깎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셋업맨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아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죠. 사실 기아 시절에 이 선수가 이미지만큼 컨트롤이 나쁜 선수는 아니에요. 또 커맨드가 절망적이었 뿐이지 컨트롤이 나쁜 선수는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 커브 같은 것도 그냥 존에 놓기는 하잖아요. 네. 이런 것도 사실 컨트롤이 그렇게 안 좋은 선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좀 베이스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수 뭐 저는 뭐 악감정이 많이 들 수도 있겠지만 뭐 기아 팬 입장으로서는 근데 네. 저는 좋아하는 선수기도 하고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 이 정도 뭐 진짜 믿을 만한 셋업맨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ERA 네. 2.5인데 맞아. FRP랑 간격도 FRP가 크고 조금 있고 그다음에 스토프가 좋은 선수는 아니야. 네. 스토프가 좋은 선수는 아니어서 조금은 이제 내려올 거는 같지만 그래도 미들 릴리프로서 가치는 있다. 네. 이건 같아. 네, 한승혁 선수가 이제 셋업맨으로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참 이질감이 든다고 또 얘기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KT 위즈의 손동현 선수입니다. 이거는 뭐 PD님께서 좀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뭐 일단 손동현 선수 같은 경우엔 올 시즌 중반에 잠깐 부상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무사히 잘 돌아왔고 뭐 유니크한 포크볼 구사하잖아요. 이제 회전수 많이 죽이면서 던지고 이제 올해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동안 0점대 평균 자책점을 유지할 정도로 이제 성적도 좋았고 현재도 1.80 엘리트 셋업맨의 반열에 올랐는데 이 선수가 그 부상을 당한 기간 동안에 KT 불펜이 좀 심하게 흔들리긴 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오히려 올 시즌 한정에서는 박영현보다도 지금 팀에 더 중요한 불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고 이 선수가 포크볼을 일본 피칭 아카데미 가서 배워왔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도 좀 슬슬 구사를 하더니 올해는 거의 패스트볼과 비율을 6대4 정도로 맞춰가면서 투피치로 거의 많은 헛스윙을 유도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포심도 되게 일관되게 하이존으로 잘 구사할 수 있고 원래도 포심은 좋았으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원래 커리어 내내 그 9이닝당 탈삼진이 4-5개밖에 안 됐어요. 이미지에 비해서 맞아요. 되게 못 잡는 선수였는데 포지션 원툴이었잖아요. 근데 올해 갑자기 이제 9.23개로 이제 치솟았거든요. 아직 이제 24세고 작년에는 부진 그리고 올해는 부상으로 좀 의도치 않게 이제 이강철 감독님의 좀 그런 빡센 그렇죠. 워크로드를 좀 피해 갔어요. 2년 연속 어떻게? 그래서 내년에 이제 이 선수가 구속 향상의 여지가 좀 더 있다면
정말 대단한 시즌을 한번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수 처음 볼 때 이제 프로에서 되게 잘 던졌잖아요. 네. 이 프로인가? 그쵸. 그때 23. 23인가? 네, 23. 그때 엄청 잘 던졌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때 보니까 아 이거 포심이 그냥 쉐입이 괜찮구나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올해 보니까 포크볼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상동 선수라고 하잖아요. 네, 그쵸. 예, 그런 이미지였는데 올해 완전히 탈피를 했고 올해 브레이크아웃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불펜으로서 갖출 모든 거를 갖추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셋업으로 계속 이제 뛰었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다소 걱정되는 거는 이런 유형의 선수들이 조금 이제 워크로드 빡세게 타면은 패스트볼이 무너지는 경우가 덜어 있거든요. 네. 그런 게 조금 걱정되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진짜 엘리트 센터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손동현 선수 그리고 박영현 선수가 지금 KT에서 마무리로 뛰면서 두 선수가 이제 8, 9회를 책임지고 있는데 두 선수가 나이도 또 굉장히 어리잖아요. 네. 그래서 향후 한 10년 넘게 또 불펜을 잘 맡아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은 저는 솔직히 이 선수 처음 이름을 들었을 때 두산 베어스에도 홍민규 투수라고 이제 신인 선수가 맞아요. 있는데 그 선수랑 이름이 비슷해서 이름을 잘못 쓴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이 선수의 피칭을 보니까 롯데에서 또 좋은 활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롯데의 신인 투수인 홍민기 선수인데요. 홍민기 선수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 홍민기 아주 좋은 선수. 올해 최고 히트 상품. 저는 거의 유망주 한 탑5 안에 드는 선수라고 봅니다. 홍민기. 네. 홍민기 정말 좋은 선수인 게 이 선수는 그러니까 아까 김서환 얘기할 때랑 똑같아요. 투수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드래프트 했을 때 대전고 홍민기 시절부터 구속도 구속인데 구속이 막 140 뭐 중후반대였어요. 근데 네. 140 중후반대였는데 이 선수가 가장 큰 장점은 투수로서의 유연성이 엄청나게 뛰어났다는 거고. 근데 이게 유연성이 뛰어나는 거는 어떤 걸 담보를 하냐면 이게 유연성이 뛰어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밸런스를 찾는 과정에서 구속이 확 늘어날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데 홍민기가 이게 제대로 걸렸죠. 제대로 걸렸고 컨트롤도 굉장히 안정적이게 됐고 굉장히 좋은 투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사실 이제 낮은 팔각도에서 컷이 약간 걸려요. 약간이 아니라 많이 걸리거든요. 네, 맞아요. 예, 약간이 아니라 많이 걸리는데 이거를 활용을 할 수 있는 투수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불펜이잖아요. 불펜이니까 크게 이제 막 암사이드 변하거나 이런 게 요하지는 않는 상황이고 배찬승이 딱 그랬어요. 배찬승이 이제 컷 걸린 포심하고 지금 횡 강조되는 슬라이더 이거 2개 던지잖아요. 네, 홍민기는 그거보다 조금 더 완성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선수는 정말 좋게 보는 점이 뭐냐면 계속해서 지금에 안주하지 않는 게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포심이 이제 컷을 걸리니까 사실 포심이 뭐 컷 걸리면 괜찮긴 한데 그래도 이제 거기서 뭔가 좌타자 상대로 포심만으로 뭐 반대손 타자 상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커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깎아내려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슬라이더도 마찬가지로 이제 좀 더 스위퍼 쪽으로 좀 분할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 선수는 아까 경훈님이 얘기하신 케이스에 완벽히 부합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팀플랜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불펜에 가 있는 거지. 장기적으로 선발로 가야 될 선수고 그게 한국 야구의 미래를 위해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투수고요. 뭐 롯데가 정말 잘 키워냈어요. 예. 한국의 크로셰가 되셨으면 좋겠네. 크로셰. 네. 그렇죠. 크로셰도 컷 걸리고 그렇죠. 스위퍼 던지고. 맞아요. 맞아요. 크로셰랑 비슷하네. 포심 예. 부속 때문에 스위퍼 쪽이 좀 슬라이더 쪽이 좀 주목이 덜 돼서 그렇지 지금 세컨더리인 슬라이더가 너무 매력적으로 너무 느껴지는 좋아요. 선수라서 네. 오히려 그래서 좀 일단은 다른 롯데 불펜들이 좀 많이 갈리고 있어서 홍민기 선수 같은 경우에 좀 덜 갈렸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근데 지금 네. 걱정되는 게 슬슬 갈리고 있던데요. 네, 슬슬 그럴 조짐이 슬슬 지금 보여요. 김태형 감독님의 레이더에 들어왔어요. 지금. 어쩔 수가 없죠. 지금 롯데가 달린 사실 상황. 네, 달리는 달려야 팀이네. 되는데 네. 막 안 갈면 성적이 나오기 맞아요. 쉽지 않아요. 지금 롯데가. 롯데 뎁스가 너무 좋아가지고 투수 뎁스가 저는 그게 좀 아쉽긴 해요. 솔직히 뒤에서 더 얘기할 건데. 네, 예. 진짜가 네. 나오죠. 네. 맞아요. 롯데인데 이제 달리기 시작한 팀이잖아요. 워낙 지금 젊고 맞아요. 좋은 자원들이 워낙 많아서 향후 한 저는 매력적이죠. 3-4년 안에 저는 우승 도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만한 팀이 지금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20대 한정으로 보면은.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선발 못 갈 것 네. 같아요, 이 선수.
달려야 그렇죠. 되니까 차라리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던 SSG 같은 경우는 전 당장 내년에 뭐 8등 9등에서 전혀 지금 이상할 게 없는 지금 팀 구성이거든요. 솔직히 예, 예, 그렇죠. 이게 제 팀 그렇죠. 깎아내린 게 아니라 그냥 냉정하게 얘기해요. 네. 저도 아까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왜 사당하는지 저는 아직까지 모르겠다니까요. 불펜의 힘이죠. 네, 불펜의 힘이잖아요. 꾸역승. 꾸역꾸역 이겨도 1대0으로 이기고 저도 0대1로 이기고 지고 막 이러니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차라리 SSG 한번 시원하게 꼬라박으면은 아까 저 말씀 나눴던 이제 조병현 이로우는 어떻게 선발로 어떻게 긁어보든가 할 수 있는데 지금 롯데는 이제 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SSG가 지는 해면은 이제 롯데는 지금 뜨는 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더 막 선발로 그 팀 장기 플랜 갖고 선발로 돌리기 더 어렵죠 사실. 그래서 게다가 지금 감독님이 누굽니까? 김태형 감독님이죠. 네, 더더욱 그냥 불펜에서 좀 많이 고생을 하지 않을까 앞으로. 네, 뭐 선발 나오더라도 뭐 대체 선발 이런 거로 나오겠지. 그나마 롯데가 3선발 빼면은 그래도 좀 자리가 있는 편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외국인 2명에다 박세영 선수 빼면. 그래서 한 번쯤은 기회가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균환 선수를 솔리드하게 보기도 좀 여러 가지로 어렵고, 김준욱 선수는 지금 아니죠. 예. 이 1군에서 1군 기량이라 보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나마 이민석 선수랑 뭐 이렇게 홍민기 선수 있는데 이쯤이면 한 번쯤 기회 줘볼 만하지 않을까. 특히 다음 시즌 시작하기 전에는 좀 네. 그래 조금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근데 막 나균환을 막 뺄 수는 없어요, 솔직히. 그렇죠. 근데 뭐 이 선수가 개성적인 FA가 별로 안 남아요 생각보다. 미치겠다 진짜. 나종덕 시절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롯데 또 특급 유망주로 꼽히고 있는 홍민기 선수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또 정현수 선수인데 이 선수가 또 최강야구 출신이죠. 그렇죠. 최강야구에서 나와서 이제 왼손 스페셜리스트로 주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김태형 감독 밑에서 작년부터 정말 많은 경기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수 선수는 올 시즌 어떻게 보시는지? 와, 저- 올해 그냥 자, 역대급이죠. 솔직히 애니크죠. 옛날 드래프트 얘기부터 하면 저 2라운드 뽑힐 때부터 좀 앵했거든요. 저도 동감합니다. 네,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커브 좋은 건 오케이. 근데 그게 끝이잖아. 느낌이었고 게다가 심지어 대졸인데 언더사이즈고. 언더사이즈에 거기에 포심도 선발 못 갈 거. 선발 가긴 그치. 힘들고 네. 너무 그 약간 이런 말하면 좀 위험하긴 한데 방송에 너무 후광이 좀 셌던 게 아닌가. 네, 저도 몬스터즈 출연 네.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온 거 아니야? 그래서 의도가 보이는. 그때 막 1라운드 뽑힌다는 말도 있었어요. 그 있었어요. 당시에. 1라운드 막판까지 네. 갔었어요. 네. 근데 그래도 그거 치고는 확실히 잘 뽑아먹는 거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장점 살려가지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팬들이 너무 싫어하는 픽이긴 해요. 왜냐하면 의도가 뻔하잖아요. 의도가 뽑을 때부터 뻔해요. 그 자원 굴려가지고 좌타자 스페셜리스트 쓰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플로우는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픽이 가능한 거고 그거를 올해 완전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쓰기가 너무 좋아요. 쓰기가 너무 좋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해줬던 디메리트 있잖아요. 픽에서 디메리트 대졸이고 그다음 팬들이 싫어하고 팬들이 싫어하는 픽이고 그다음에 또 뭐냐 언더사이즈고 그러니까 뭐냐면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거예요. 팬들 그러니까 현장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의 주무기는 사실 커브죠. 네. 커브기 때문에 사실 저는 우타자 조금 불만인 점은 우타자한테도 어느 정도의 탱킹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김태형 감독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좌타자 상대로 계속 내보내다 보니까 연투가 길어지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선발로서는 못 써요. 네. 안 되죠. 안 되죠. 구종 레퍼토리의 한계도 있고 그 다음에 툴 자체가 툴 선발이 자체가 그쵸 일관성도 좀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쓰기가 좋아가지고 어느 정도 롯데 윈나우의 땔감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김태형 감독님 너무 그거를 감안해서라도 너무 한 발 더 나가더라고요. 지금 그건 좀 아쉽죠. 연투 횟수가 25회로 리그 1위, 3연투 횟수가 6회로 당연히 리그 1위. 그러니까 그 경기 출장 수도 60경기로 리그 1위. 와우. 근데 37이닝이 더. 근데 37이닝이죠. 그러니까 원포인트 그러니까 리리버로 쓰는 건 맞는데 근데 맞아요. 이거는 뭐 이따가도 좀 자세히 얘기할 거지만 이게 어쨌든 정현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경기에다가 지금 불펜 피칭을 할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불펜 피칭은 카운트에 집계가 되지 않죠. 이 이닝수라든지 이런 거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당연히 다 감안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훨씬 그러더만. 보이는 이닝수보다 더 힘든 워크로드를 소화하고 있다.
근데 로드 투수전이 좋은데 저렇게 하는 거니까 참 이게 좀 아쉽네요. 네. 진짜 아예 그러니까- 크게 막 기대를 안 하니까 오히려 지금 정도에서 쓸 브릿지라 생각을 하는 건지 그냥 중간 네. 나중에는 더 좋은 선수단을 우승을 해야 되는데 정현수가 뭐 그게 선수가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생각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까지는 안 그거 가는 것 같아요. 감안해도 네. 너무 심해요. 네. 네, 맞아요. 진짜 시즌 초반에는 90경기 네. 페이스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맞아요. 요즘 좀 덜 나와가지고 그나마 그리고 홍민기 선수가 또 전 이제 홍민기가 그래도 가장 통나무를 좀 너무 들어주고 네. 살려줬죠. 혼자 낑낑 이고 가다가 그래도 한 명이 좀 도와주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80한 5경기 출장 페이스겠네요. 네 그렇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패턴 보면은 안 쓰려고 막 송재영 선수 같은 선수를 예, 썼거든요. 맞아요. 근데 예. 송재영 선수가 일관성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엔 정현수 선수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고 그다음에 김태형 감독님은 사실 이제 큰 점수 차에도 되게 총력전을 하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좀 안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살펴본 선수들은 그래도 1군에서 좀 활약이 조금씩 보이는 선수들 위주로 저희가 얘기를 했고요. 이제부터는 아직까지는 좀 빛을 보지 못했지만 앞으로 좀 좋은 활약이 예상되는 그런 불펜 자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어느 선수부터 얘기를 해볼지 가장 먼저 NC 다이노스 투수죠. 전삼인 선수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뽑았는데 네. 일단 전삼인 같은 경우에는 투심러로서 이제 상당한 땅볼 유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 이게 원래는 평균 142, 3 이 정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구속 올해 뻥튀기 된 거 감안하더라도 평균이 148까지 확 끌어올리면서 이 선수가 그 소위 긁히는 날에는 여느 그 NC 필승조보다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인적으로 느낀 선수입니다. 그래서 요즘 NC 투수진이 전반적으로 지금 다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삼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ERA가 4.97까지 올랐거든요. 당장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내년이랑 이제 내후년이 좀 더 훨씬 기대해볼 만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횡변화구가 지금 슬라이더 하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가 좀 더 맛있게 정착이 잘 된다면 진짜 괜찮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투심 스위퍼 달기 좋은 선수긴 한데 진짜 근데 스위퍼가 달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쵸. 동양인 그 손으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애매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 스토프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 쓸만한 횡 변화구가 잘 없다 보면은 그래도 이번에 이제 근데 이 선수는 재작년까지는 굉장히 진짜 좀 많이 부진을 했었어요. 기대치에 비해 가지고 140 초반대가 걸렸으니까. 근데 그쵸. 이제 슬슬 투수로서 감을 잡는 그런 시즌이거든요. 슬슬 투수로서 감을 잡는 시즌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말씀하신 대로 횡변화구를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컨트롤은 괜찮아요. 솔직히 말하면 컨트롤은 괜찮은데 이 무브먼트를 살릴 수가 있으면은 조금 더 좋은 투수가 되지 않을까 불펜 투수로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NC에 뭐 되게 주목받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뭐 불펜 쪽에서 네, 특히 불펜 쪽에서, 뭐 이번에 넘어간 한재승 같은 뭐 거 한재승도 뭐 그렇고 뒤에 얘기할 거지만 뭐 배재환 선수도 괜찮고 그다음에 뭐 김영규 선수 뭐 이미 좋은 투수고 그다음에 유진혁 선수 요즘 엄청나잖아요. 네. 네. 그런 투수들이 많기 때문에 전삼인도 어느 정도의 이제 미들릴리버로서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NC 다이노스의 전삼인 선수 전희재 PD님이 뽑아주셨고요. 다음은 광은님이 뽑아주셨는데 기아 타이거스의 성영탁 선수 소개를 해주시죠. 성영탁 선수는 사실 전 섹션에 소개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그렇죠. 싶을 정도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성적 솔직히 운이 껴있죠. 1점 초반대인데 운이 안 껴있으면 사실은 많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 단점은 너무 많아요. 네, 단점은 너무 많아요. 자, 네. 일단은 뭐 운도 운이지만 던지는 공 하나하나가 큰 위력은 없어요. 사실 커브 정도인데 커브도 붕 떠요. 솔직히 피치 플러스요. 그 다음에 투심하고 커버가 게다가 또 페어링이 잘 안 맞아요. 그렇죠. 네. 무수한 단점을 가진 선수인데 그거를 딱 하나의 장점으로 커버하는 선수예요. 커맨드가 너무 좋아요. 커맨드가 제가 기아 유망주들 이제 딱 보면서 커맨드가 좋다고 생각한 게 황동화 정도였는데 황동화보다 전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선수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일관적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뭔가 이제 피치 프로필에 맞는 그런 공을 던질 수 있는 투수고 투심의 로케이션이 계속 우타자 몸쪽의 하이존 이쪽이 계속 형성이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변화구 던질 그 페어링을 할 그런 여지를 남겨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시겠지만 투심을 이제 하이로 던지게 되면은 사실 타자들 적극성이 많이 줄어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카운트 싸움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이제 이거를 일관적으로 공략을 하면서 카운트 싸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커브와는 배합이 잘 안 되지만 지금 커터를 던지고 있는데 커터와 지금 상하로 이렇게 배합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그런 그 로케이션 배합을 보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분명히 1점대 초반은 운행 영역이지만 3점대 초중반으로서 릴리프로서 지금도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선수도 저는 선발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선발 가능성이 있다 보고 계속해서 선발로 키우는 선수였고 근데 이제 기아 투수진이 중간에 와르르 무너지면서 이렇게 콜업이 된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속 일관성 유지하는 게 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 뭐 커맨드는 워낙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당면 과제는 커브가 지금 단독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투심이랑 좀 맞추는 거. 예. 그래서 횡무브를 좀 강화하는 거 이게 두 번째 과제가 될 것 같아요. 스토프가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운 선수고 굉장히 지금 이질적인 선수기도 해요. 지금 불펜 트렌드가 그렇진 않잖아요 요즘. 그렇죠. 커맨드형 투수가 많이 나오는 환경이 아닌데 이 점에서 굉장히 눈여겨볼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성현탁 선수가 이제 기아 선수들의 부상으로 인해서 올스타전까지 출전을 하게 됐는데 성현탁 선수가 앞으로 또 광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좋은 활약을 펼쳐주길 또 바라겠고요. 다음은 또 PD님이 골라주신 KT비즈의 전용주 선수입니다. 성영탁 얘기했으니까 이제 자팀 선수도 하나 얘기를 해야 돼서 이제 좌완 불펜이라고는 사실 이 팀의 조현우, 심재민, 뭐 정성곤 정도가 끝이었는데 라인업이 그래도 전용주가 어떻게 한 줄기 희망이 되어줄 수 있는 자원으로 올 시즌 좀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원래 이 선수가 1차 지명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140초 중반에 머물렀었거든요. 보심이. 근데 그런 이상한 저한 컬렉션 중에 하나였어요. 좀 여러 있었어요. 박세진도 그렇고. 근데 맞아요. 예, 올 시즌 드디어 이제 좀 스텝업을 이뤄냈습니다. 포심 평균 148까지 나오고 이런 저하는 어딜 가나 귀한 상태이고. 그쵸. 그리고 포심 슬라이더 투피치가 이 한계가 아직까지 있기는 한데 그 반대투손 타자를 상대하기에는 근데 그래도 이제 워낙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오프스피드 피치를 달아주는 능력이 좀 탁월한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특히 체인지업류. 그래서 이런 거 하나 또 내년에 뭐 깎아올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이미 지금도 뭐 괜찮아요. 이 그렇죠. 정도 릴리프로 성장을 한 게 되게 좋고 그리고 되게 이 선수한테 호재인 거는 이강철 감독도 전용주를 되게 아껴하는 그런 인터뷰를 많이 하거든요. 좀 그래서 좀 잘 아끼면서 좀 잘 써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네. 아끼는 것과 아끼는 거. 네. 아끼니까 더 쓰는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원상현 이번에 체인지업 단 거 보면서 어느 정도 이 친구한테도 네.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구속을 뽑아낼 수 있으면 사실 귀하니까 사실 재료가 굉장히 좋아요. 좋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투수로서 틀이 조금 안 잡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그렇죠. 그렇지만 뭐 앞으로 뭔가 뭐 오프스피드 장착이나 아니면 뭐 로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듬어 가면은 뭐 어느 정도 이제 퀄리티 있는 좌완 불펜으로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불펜 투수들이 보니까 전씨가 상당히 많네요. 뭐 전사민도 있었고 전용주 선수 그리고 이번에는 원주님이 골라주신 투수인데 랜더스의 전영준 선수입니다. 어떤 투수인가요? 이게 원래는 그러니까 여기 김건우 선수를 넣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사실 네. 예전에도 이 선수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선발용 막류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팀에서도 그렇고 뭐 여러모로 선발감이 왔다 생각하는데 이 선수도 좀 선발 기회를 받긴 받았는데 저는 그래도 불펜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전영준. 네, 그렇죠. 예, 예전부터 그러니까 이 선수가 9라운드일 거예요. 되게 맞아요. 하이 라운더인데 맞습니다. 그 거의 군입대 하기 전에도 1군에 몇 번 나왔었어요. 우승하는 시즌에도 몇 번 대체 선발로 해가지고 그종 아마 부상 때문에 좀 픽 순위가 떨어졌을 거예요. 이 선수는. 부상 때문에 떨어졌어요. 맞아요. 네. 그-
생각보다 그러니까 패스트볼이 막 빠른 건 아닌데 그러니까 빠른 구속 아닌 거 치고는 꽤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이 선수가 좀 변화고는 아직은 본인도 잘 안 던지고 그게 뭐 좋다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그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워낙 지금 SSG 불펜 사정이 좋아서 굳이 하이 레버리지에서 쓰지는 않고 있는데 그래도 그거 불펜 이어레이만 치면 지금 이어레이가 3이거든요. 딱 괜찮죠. 네, 괜찮네요. 그리고 근데 아무래도 좀 근데 여러 가지 구질이나 뭐 구종 좀 분포나 이런 변화구의 이런 밸류를 봤을 때 이 선수는 그래도 불펜에서 조금 만약에 롱으로 쓰던지 아니면 좀 더 구속을 좀 올린다면 좀 타이트한 상황에서 쓰던지 아마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워낙 그 SSG가 지금 당장 잘하는 불펜 투수가 너무 많기도 해서 조금 미래를 좀 더 볼 수 있는 선수로 뽑아봤어요. 이 선수는. 그래서 아마 제가 SSG 쪽은 되게 잘 맞추거든요. 경훈님 뭐 보면 잘 알겠지만 저 시즌 전에 누구 찍었냐면 전영준, 최현석, 박기호 이렇게 찍었어요. 아, 맞아요. 네,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전영준 보니까 그러니까 인상적이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인상적이진 않는데 지금 패스트볼 헛스윙률이 19.6인데 지금 평균 구속이 140 아마 3.5네요. 네. 예, 굉장히 좋아요. 왜 좋은지는 저도 트래킹을 뜯어봐야 알겠는데 아마 회전수 영향이겠죠. 아마도. 예. 그렇죠. 뭐 그렇게 뭐 팔각도에서 막 네. YVB가 뛰어난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사실 근데 그래서 전영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나 상무 갈 때도 그랬어요. 이게 변화구를 구사할 줄은 아는데 그러니까 다양하게 구사할 줄은 아는데 다양하게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제 포심의 위력을 믿고 약간 피칭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뭔가 이 변화도의 활용도만 좀 높인다면 선발로서도 어느 정도의 하이로테에서 미드로테 사이에 선발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매력적인 선수죠. 예. 일단 뭐 보면은 좀 신기해요. 저도 이게 과정 보면 그저 그런데 싶은데 일단 근데 성적 까고 보면요 올해 이닝보다 삼진이 더 많아요. 헛스윙이 일단 그러니까요. 많이 잡혀요. 네, 그래서 일단 뭐 그리고 하이레버리지 안 올라온다는 게 이길 때 안 올라오는 거지. 뭐 질 때도 뭐 1점 차로 지고 있을 때 이럴 때 꽤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올 시즌 초반에 대체 선발로 한 5경기 정도 나오다 요즘 불펜으로 나오는데 일단 뭐 미래 불펜 자원 저는 미래 불펜 자원 중 하나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전형주 이미 보여준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뭐 변화구 그 완성도 많이 떨어진다는 거 보면 또 한편으로는 1년차 이론 재작년 이론이 좀 떠오르기도 하고 뭐 변화구는 어떻게 지금 달기 마련이고 그리고 지금 SSG가 문제는 타격이지 투수 쪽은 육성 네. 나름 잘 되고 잘 있거든요. 되고 있죠. 예 그리고 뭐 그런 거 어린 선수들 잘 만져서 올리는 선수들 족족 다 어떻게 1인분씩은 다 해주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선수도 마찬가지로 좀 좋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앞서 얘기했던 팀들과는 다르게 급하지가 않잖아요. 팀이 투수 쪽은. 그렇죠. 예, 그렇죠. 타팀 예를 들어 불펜 별로 없는 팀에서 전형준 같은 거 튀어갔다 그러면 야 너 잘됐다면서 뭐 한 시즌 70경기 80경기씩 막 갈리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 우한이고 뭐 좀 맞아요. 체격도 좀 되게 좋거든요. 맞아요. 190이 네. 넘어요. 키가. 그러니까 타 팀에서 야 너 좋다 하면서 갈았을 텐데 지금 SG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오히려 더더욱 좀 아껴주고. 네, 이렇게 잘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랜더스의 전영준 선수까지 봤고요. 다음은 광은님과 또 골라주셨는데 경호님이 골라주셨는데 롯데자이언츠의 윤성빈 선수입니다. 저도 이 투수 공이 굉장히 빨라서 기억이 남는데 키가 197이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어떤 투수인가요, 윤성빈 투수? 200이 넘어가는 썰도 있죠. 200이 넘어가는 선수도 있죠. 키가 이게 큰 게 200이 넘어간 것 같아요. 이 선수는 키 때문에 네. 고생을 워낙 많이 했던 선수라서 그렇죠. 예, 밸런스를 너무 못 잡았기 때문에 지금 겨우 잡았죠 이제 네. 시즌 와서. 그러니까 한승환이 되게 좀 비슷한 케이스인데 피지컬적으로도 더 크니까 그게 더 밸런스를 못 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오면서 포심이 5kg 올라버렸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존에 넣으면서 가면은 스플리터를 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구속되면은 KBO 리그 타자들이 대처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네. 메이저리그 따지면 101마일, 103마일 던지고 있는 건데 지금 대처가 쉽지 않죠. 로케이션을 정교하게 때려박지 그렇죠. 않아도 어차피 이 정도면 대충 던져도 헛스윙 많이 나와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친구 보니까 첫 경기에 정말 충격적으로 1이닝 7실점 하면서 던졌잖아요. 그 선발 기회 한번 받았을 때 맞아요. 네. 그런데 그 이후로 실점이 없어요. 맞아요. 예. 어느 정도 존에 들어가거든요. 공이 지금 존을 찾고 있어요. 네. 예, 그게 굉장히
뭐 이 선수한테는 그게 다예요.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좋은 불펜 자원이 될 수 있는 선수고,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뭐 레버리지 높여서 투입할 만한 선수도 아니고, 그다음에 선수가 멘탈적으로 좀 불안정한 감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이 저는 이제 빠르고 개선이 돼서 이제 이 명단에 뽑은 것 같아요. 되게 롯데로서 되게 와일드 카드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롯데가 그래도 불펜 부하가 굉장히 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어느 정도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이제 높은 위치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포스트 시즌에서도 굉장히 활용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 사실 아직 믿지는 일관성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투수긴 하니까요. 지금은 많이 개선된 게 이 정도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 하이 레버리지 상황에서 나왔다가 두들겨 맞으면 선수 본인한테도 너무 가혹할 것 같아서 아껴줘야 되는 게 예, 맞는 것 같아요. 이 맞아요. 선수가 워낙 고생을 많이 맞아요. 했어가지고 키 때문에 밸런스도 못 잡고 부상도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입대를 했다가 그 뭐지 다시 돌아왔잖아요 중간에. 맞아요. 이제 겨우 좀 1군 기량 겨우 갖춰서 올라온 선수한테 너무 가혹하게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멘탈 이슈도 보여주기도 했고. 내년에 네. 진짜 어떻게 될지 참 아, 궁금하네요. 네, 아직 그래도 26살이면 만으로 그래도 막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니죠. KBO에서 유망주 맞아요. 그렇죠. 네, 아직도 유망주죠. 네. 저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본 게 그 올 시즌 첫 경기가 그 대체 선발로 나온 경기였잖아요. 네. 그때 사실 1이닝 7실점이나 9실점했거든요. 아 근데 상대가 LG잖아요. 아. 제거 안 되는 투수를 LG전에 그것도 대체 악마예요, 선발로 냈다는 악마. 거는 그냥 너 죽어봐라는 거랑 다를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박살이 났고 네. 그 이후로 이제 실점이 없는데 일단 최근 투구 좀 보면요. 좀 충격적이에요. 저는 왜냐면은 약간 그 타팀 팬들 다 알잖아요. 윤성빈 그 공 빠르고 근데 제구 안 되고 키 엄청 그죠. 큰 투수인데 갑자기 직구가 일단 종 근처에서 놀아요. 예, 그리고 포크가 잘 떨어져요. 은근히. 근데 이러면 직구가 지금 그래도 156, 7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전 근처에서 놀아주면 이 정도 구속이면은 뭐 사실 바깥을 못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이제 저희 과거 이력이 있으니까 아직도 끝도 없이 의심을 하죠. 저도 사실 내년 초까지는 의심을 계속 할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이거 보면은 야 이거 드디어 터졌나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대성보다는 훨씬 잘 됐으면 좋겠네요, 진짜. 네, 그쵸 최대성이 있구나. 근데 드디어 터졌나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좀 더 일단 내년 초까지는 그래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이 선수 보면서 또 한편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역시 강속구 투수는 안고 죽어야 된다. 진짜 무조건 맞는 말입니다. 무조건이죠. 네. 작년까지는 진짜 은퇴할 줄 알았어요. 맞아요. 작년에 선발 경기 봤거든요. 선발 경기 봤는데 쓸 수 없는 공을 던졌어요 그때는. 근데 이게 5kg가 올라버리면서 지금 완전히 반전을 이뤄냈고 본인도 대단하죠 사실. 작년 선발 경기 아마 SSG전이었는데 SSG 그때 네. 이정환 홈런을 맞더라고요. 그때 회전수가 1900이었어요. 맞아요. 회전수 1900에 150 나오고 그래서 이거 못 써먹겠다 싶었는데 지금 올해 보니까 2200, 2300 계속 찍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진짜 안고 죽어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앞서 저희가 방송 초반에 얘기했던 한승혁만 하더라도 기아가 그래도 30대 초반까지는 안고 있잖아요. 안고 그쵸. 있었죠. 네. 네, 아마 윤성규도 그런 태클을 타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올해는 지금 잠시 보여주는 모습은 훌륭해서 뭐 잘 유지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롯데 투수 진짜 많네. 많다니까요. 그러니까요. 확실히 네. 그 예전보다 확실히 팀이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모로. 사실 오늘 방송 제목에 가장 걸맞는 팀이 지금 롯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불펜 그리고 불펜 육성이 특히 많이 최준용 정상화됐죠. 최준용 정철원 정도면 솔직히 어느 팀 가도 마무리 가능해요. 갑자기 막 최준용을 부활시켜서 갑자기 1군에 지금 다시 내려갔지만 1군에 올라오질 않나. 뭐 정철원 두산에서 좀 망가진 것도 아니고 갑자기 또 하이레버리지에서 나름 쏠쏠하게 써먹질 않나. 그러니까. 좀 무서워요. 뭐 송민기 갑자기 부숙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갑자기 정신을 차린 게 제일 무서워요. 그러니까 원래 저런 구단이 아니었잖아요. 그게 제일 무서워. 그러니까. 몇 년 사이에 네. 타자 코어 딱 잡아놓고 네. 투수까지 맞아요. 잃어버리면 네. 그리고 지금 이민석 저희 지금 불펜 방송이니까 뭐 말 안 하겠죠. 이민석도 보면은 좋죠. 왜 잘하지? 근데 지금 계속 꾸준히 롯데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무섭습니다 롯데. 네. 네, 롯데 불펜이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다음은 한재승 선수인데요. 얼마 전 7월 말쯤에 이제 기아와 NC의 3대3 트레이드를 통해서 기아 타이거즈로 이적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광은님의 좀 눈에 띈 것 같아요. 한재승 선수는 어떻게 보시나요? 원래 그 투석기라 하죠. 그거랑 제일 흡사한 선수라서 저는
관심이 잘 안 갔어요. 그 NC 그리고 그런 선수들 많아요. 손주환 선수라든지 아니면 뭐 한재승 선수 있고 손주환 선수 있고 배재환 선수 있고 그런 선수들 다 약간 캐릭터 비슷해 보여가지고 사실 트래킹을 잘 안 했는데 기아로 왔으니까 한번 봤는데 공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KBO에서 스토프로는 거의 손에 꼽힐 만한 그런 잠재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재승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은 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하이 암슬롯이 엄청난 하이 암슬롯이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포심이 컷을 좀 먹어요. 컷을 좀 먹는데 이게 하이 암슬롯이니까 굉장히 좋게 작용을 하더라고요. IBB 뽑히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더가 130 후반을 찍는데 드롭이 굉장히 좋아요. 예. 이게 이 콤보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게 페어링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수직 편향적인 레퍼토리인데 이제 불펜에서는 어느 정도 잘 먹히는 레퍼토리잖아요. 이게 굉장히 좋고 포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재료가 굉장히 좋아서 뽑아봤습니다. 근데 뭐 이 선수 보니까 뭐 지금 와가지고 홈런 2개 맞고 조금은 이제 방어율을 평균 자책점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긍정적인 것이 이제 컨트롤이 어느 정도 조금 존을 찾고 있다. 네, 이게 굉장히 좋은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NC 팬들 분 말을 들어보니까 이제 스태미나가 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확 무너지는 경기가 좀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경기만 좀 조심하면은 기아가 데려올 수 있는 자원 중에 가장 좋은 자원을 데리고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조병현의 좀 포심이 좀 덜 깨끗하고 근데 이제 슬라이드랑 좀 페어링이 대신 더 잘 되는 느낌? 간만에 좀 좋은 불펜, 간만에 좋은 무브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석 자체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좋아요. 그러니까. 네. 깜짝 놀랐어요. 첫 경기 보고 네. 깜짝 놀라셨죠? 네. 그러니까 뭐 데려왔으니까 한번 봐야죠. 이게 그렇죠. 한번 쭉 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되게 가더라고요. 예. 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좀 의심을 한 번 더 해보자면은 그 기아랑 NC 트레이드에서 온 선수잖아요. 근데 사실 기아 입장에서 보낸 세 선수가 팀 플랜에서 제외된 선수들이잖아요. 아예. 그렇죠. 외적인 이유로든 내적인 이유로든 내적인 이유든 외적인 이유든 외적인 네, 선수는 딱 하나 있는데 활용이 더 이상 어려우니까 그냥 보니까 약간 좀 나쁜 말로 치운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뭐 바꿨다라기보다는. 네. 그러면은 NC 쪽에서도 카드가 약간 NC도 마찬가지로 치운 선수들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NC가 투수를 못 만지는 구단도 아니고 좀 의심을 거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구를 결국은 NC 입장에서 이 선수는 재구 못 잡겠다 싶어서 그냥 트레이드 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이 재구 못 고친다로 판단했든지 아니면 뭐 부상이 있든지. 실제로 올해 비비나인 거의 9 아닌가요? 네, 보였어요. 이닝당 하나씩 네. 보내서 하나씩 줬어요. 내주는 수준이라. 그러니까 항상 의심해봐야 되는 투수는 딜리버리가 좀 안 좋은 투수는 항상 의심해보는 건 맞는데 제 생각에는 제일 큰 거는 미필이에요. 01년생인데 그게 제일 커요. 뭐란 거야? 24살. 아니 근데 이게 이 선수가 딱 터진 게 호주 터지기라고 하긴 그렇지만 구위가 딱 올라온 시점이 아마 한 3년 차인가 4년 차도 호주 갔다 왔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맞아요. 갑자기 150 부르고. 맞아요. 그래서 그때 써보려다가 좀 시간이 지체된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팔았을 거고 그 다음에 NC 쪽에서도 조금 불펜 유망주들은 굉장히 좋은 선수들 많거든요. 네, 맞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최우석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도 굉장히 좋고 그렇기 때문에 바꾼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면적으로 하는 스토프는 되게 좋아요. 예, 되게 좋은 선수예요. 네, 한재승 선수 얘기를 또 나눠봤고요. 다음은 이제 키움 히어로즈의 조영건 선수인데 저희가 한국인 메이저리거 특집 방송을 했을 때 이 선수 이름이 나왔었는데 조영건 선수의 삼촌이 이제 한국인 2호 메이저리거인 보스턴 레드삭스 출신의 조진호 선수였다고 제가 그때 방송에서도 소개를 했는데 조영건 선수의 지금 KBO 리그에서의 활약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팀이 키움이라서 키움이니까. 사실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는 있긴 한데 그래도 근데 선발로 이제 나왔을 때 140 초반 정도를 마크를 해가지고 이 선수가 좀 애매하겠구나라고 싶었는데 불펜은 가니까 지금 140 후반대 150 최고 152까지 찍고 있어요.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되게 한 3, 4년 중에 탑 유망주였거든요. 탑 유망주였는데 네. 사실 좀 풍파가 많았죠. 구위가 구속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풍파가 있었는데 그때 구속을 지금 제대로 회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선수의 최대 장점은 사실 포심도 포심이지만 슬라이더 굉장히 잘 써요. 예.
슬라이더가 뭐 좋다고는 말 못하지만 슬라이더를 굉장히 잘 쓰는 스타일이라서 이 점에서 좀 불펜으로서 굉장히 가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선발 경험도 꽤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멀티이닝 릴리버로서의 가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원석이고 근데 사실 지금 99년생일 거예요 아마. 99년생 맞나? 99년생일 거예요 아마. 근데 그거 조금 불안한 점은 이제 99년생 나이에 비해서 그렇게 막 투수로서의 틀이 엄청나게 좋은 선수는 아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제 키움이 사실 불펜으로 좀 많은 그런 고민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어느 정도 불펜에서 지금 자리를 잡아주는 게 조금 이제 그래도 불펜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구석이 팍 튀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뭐 듣기로는 저도 그 확실하진 않는데 키움에 키움 계속 욕했으니까 이제 좋은 말 좀 해야겠다. 그 키움에 사설 출신 코치가 오면서 증속에 좀 일가견 있는 코치가 왔대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키움 불펜들 보면은 구속이 좀 튀는 선수들이 많아졌거든요. 좋은 쪽으로. 맞아요. 예, 그래서 그 결과물 중 하나가 조영건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갑자기 2군 한번 갔다 오더니 평속이 한 3에서 4 늘어가지고 맞아요. 뿅 오더니 지금 막 평균 구속 140 후반 꾸준히 찍어주고 있거든요. 원래 그 정도 나오는 투수 아니었고 작년만 하더라도 평소에 142 이랬는데 맞아요. 그래서 네 앞으로 좀 지켜볼 만한 그 구석이 있는 투수인 것 같습니다. 좋을 때도 144, 145 정도 됐는데 올해는 조금 이레귤러로 하긴 해요. 윤석원 선수는 되게 많이 늘었다고. 네, 윤석원 선수도 마찬가지고. 130 후반대에서 지금 140 초중반 뭐 147까지 찍고 막 그러는데 진짜 증속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투수 육성의 기본이잖아요. 아, 네.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키움의 뭐 투수 육성 자체도 그렇게 지금 막 나쁜 건 아니다. 이런 것 같아요. 예. 네, 키움 히어로스의 조영건 선수 얘기를 해봤고요. 증속에 또 일가견이 있는 코치가 오면서 구속도 많이 늘었다라는 점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이글스의 정우주 선수인데요. 정현우 선수에 이어서 전체 2번으로 이제 하나이글스 입단한 선수인데 정우주 선수의 2025 시즌 활약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선수가 사실 이전부터 포심에 대한 그런 극찬은 계속 이어져 왔었는데 아무래도 저는 뭐 고교야구를 뭐 전부 다 챙겨보지는 않는 입장이라 어느 정도인지는 몰랐는데 그 정도야 했는데 진짜 그 정도네요. 로케이션 빼면은 김태경보다 더 좋아요. 네 맞아요. 진짜 쉐입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KBO 최고예요. KBO 최고인데 로케이션이 약간 안 잡히긴 했는데 김태경이 로케이션이 좋잖아요. 근데 그거는 네. 1년 차에 잡혀 네. 있는 사람이 그게 사실 자기 말이 안 예외인 되죠. 거라서. 예. 일단은 사실 저는 플로가 마무리라고 보거든요. 정우주는. 네. 예, 정말 좋은 선수고 그다음에 최근에 포심 던지는 거 보니까 그냥 포심 하이저넘만 던져도 사실 어느 정도 릴리프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긴 해요. 그리고 요즘 보니까 원래는 약간 애매한 슬러브성 변화구 하나 던졌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이거를 좀 슬라이더랑 커브로 좀 분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원숙하지는 않지만 커브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사실 그 슬러브처럼 던지는 게 좀 트렌디 하잖아요. LB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구종 감각이면은 사실 진짜 만약에 시즌 동안에 감을 잡을 수 있으면 지금 불펜 얘기하니까 시즌 동안에 감을 잡을 수 있으면 진짜 하나 불펜진의 키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하나 불펜진 좀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원래 굉장히 좋았는데 슬슬 힘 빠지고 있어서. 근데 정우주 선수가 이제 6월 그 중순 사이에 이제 내려왔었거든요. 그쵸. 올그 한 달 맞아요. 전쯤에 딱 예. 내려가서 이제 2군에서 좀 가다듬고 최근에 이제 좀 콜업이 됐었는데 그때 이후로 확실히 이전에는 거의 포심 구사율 거의 한 80% 이렇게 그쵸. 됐었다면 지금은 그거 좀 많이 낮추고 슬라이더 말씀해주신 슬라이더 많이 늘렸는데 그것도 이제 헛스윙 유도가 꽤나 잘 되는 모습을 맞아요. 보여주고 있어요. 확실히. 그래서 확실히 이번에 한 달 쉬면서 온 게 이 선수의 성장에 뭔가 좀 도움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하나가 되게 투수 잘 키운다고 생각해요. 예. 뭐 지금 김서현 선수가 기아 왔잖아요. 저는
99도 아니고 100으로 장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2군에 있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기아가 못 키운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 잘 키운 유형들이 있는데 이 하나가 잘 키우는 유형들은 이렇게 와이드싱하고 그다음에 멘탈적으로 좀 잡아줘야 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되게 잘 키우는 스타일인데 정호주는 되게 정석적으로 루트를 되게 타고 있어요 지금. 지금 저는 뭐 2군에서 뭐 선발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2군에서 선발을 돌 정도는 아니에요. 지금 1군에서 당장 쓸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써야 될 때는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어느 정도 타자 상대하는 감도 붙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좋은 선수고 그다음에 하나 불펜진은 키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나 이글스의 정우주 투수까지 뭐 지금 당장은 아직까지 빛을 보지 못했지만 향후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불펜 투수들을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프닝 때도 얘기를 했지만 최근 KBO의 가장 눈여겨봐야 할 파트라면 누가 뭐래도 젊은 투수들이 활약하는 불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불펜 자원으로 이렇게 젊은 투수들이 대량으로 좀 투입이 되는 것이 또 마냥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좋은 투수가 많으면 좋죠. 뭐 좋은 불펜이 많으면 좋은데 이게 사실 왜 이렇게 됐냐 하면 가능성 높은 투수 유망주들을 선발이 아니라 일단 불펜에 집어넣고 시작하니까 사실 어쩌면 너무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좋은 불펜, 좋은 불펜이 나오는 거는. 네. 그러면 당연히 뭐 젊은 불펜의 퀄리티 자체가 리그 전반적으로 올라가 버린 건 뭐 당연하죠. 근데 이제 아쉬워요.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잠시 말이 나왔지만은 제 응원팀인 SSG 조병현만 하더라도 상무 입대 전에 불펜이 아닌 미래 선발 자원으로 보고 육성하던 선수예요. 뭐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당분간 계속 마무리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현장의 조급증이 아마 원인이겠죠. 그런 걸로 선발로도 충분히 자기 가치를 다할 수 있는 선수들이 불펜에서 불펜에 계속 머무르는 이런 좀 아쉬운 일들이 요즘 따라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에 작년에 김태견도 그렇고 뭐 선발 전환하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작년 야자수에서부터도 쭉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런 분위기라면 아무래도 어렵겠죠 이제는. 네. 그래서 뭐 아까 말한 뭐 조병현도 마찬가지고 현장이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선발이 먼저 5개의 슬롯 중에서 2자리를 당연히 차지하고 있고 뭐 시즌 초 키움 같은 케이스를 제외하면 거기에다가 이제 나머지 자리들은 팀마다 베테랑 선발이 최소한 2명씩은 그래도 있어요. 솔리드하게 키움을 제외하면 이제 그렇다 보니까 네. 남은 자리가 0에서 1자리예요. 맞아요. 그 자리를 선발 유망주가 그래도 꽤나 어느 팀이든 있긴 있으니까 많으니까 그래서 또 기회를 다 고르게 주기에는 또 이제 키움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키움은 뭐 다른 리그에서 뛰고 예, 있네요. KBO의 리빌딩을 고사하고 사실 리틀링도 제대로 이루어지는 팀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두가 윈나우를 하고 있는 그런 리그에서 선발 유망주 육성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용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실제로 행할 수 있는 팀 자체가 많이 없을 거예요.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앞으로도. 거기에다가 이제 내년에 아시안 쿼터 도입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 더더욱 이런 현상이 좀 더 심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아시아 쿼터가 네. 외국인 그 선발도 기용이 가능한 그런 제도인가요? 기용은 아마 문제가 기용은 네 없고 아니, 아마 선발. 30만 달러로 제한이 돼 있는 것만 있는 걸로 알아요. 지금. 그럼 선발이 더 자리가 없기는 하겠네요. 그래도 네. 사실 30만 달러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선발 투수를 데려오긴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죠. 예. 지금 100만 달러를 데려와도 그죠. 계속 못하는 3, 경우가 4선발 있지. 외국인 투수가 들어오는데 5선발을 외국인 선수 쓰려고 데려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데클라베스 정도 근데 맞아, 웰스는 웰스가 물론 최고 엄청, 레벨. 엄청 네, 잘하긴 웰스가 하는데 정말 잘했어요. 호주 리그에서 엄청 잘하는 차라리 선수긴 그 한데. 돈이면 진짜로 하이레버러지 불펜을 좀 싸게 데려오는 게 나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아시아 쿼터 목적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국내 선수도 불펜 과부하 줄여주려고 네. 하는 것도 있다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일단 다시 돌아와서 어린 선수들이 그러니까 불펜 구위 가는 게 이게 요즘 확실히 이제 유망주 풀이 좋아졌어요. 예전에 한창 안 좋을 때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구위가 좋으니까 불펜으로 가나 싶어요. 음. 이게 그러니까 사실 저 개인적 의견으로는 김선우 선수 빼면 한 번쯤은 시도는 해볼 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발로. 그러니까 당연히 뭐 문동주, 뭐 원태 이전 선수들 정도의 거물이 아니면 근데 당장 1군에 선발 기회 주는 거는 말이 안 되고 맞아요. 네. 사실 10대 후반 선수가 선발 그러니까
1군은 고사하고 2군에서 선발로 뛸 수 있는 걸로 준비가 된다? 그것도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대학교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특성상 그 실력 있는 선수들이 군대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대학교에서 관리를 해주고 막 그렇게 실력 상승이 된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그쵸. 대학 특성상. 근데 그러면 결국에는 고졸로 들어가야 되는데 고졸 선수들이 페스티벌은 그러니까 기본 페스티벌은 툴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좋은 경우가 있는데 변화구는 아무래도 페스티벌보다는 써야죠.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선발로 쓸 수가 없는데 그런 불펜인데 그래서 불펜으로 가고 또 우리나라는 2군 그러니까 1군 아니면 경기 수가 2군도 많지가 않은 편이고 네. 제가 3군 경기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3군도 사실은 2군에 비해서 많을 리가 없고요. 그러면 경기를 뛸 수 있는 그 경험치를 쌓을 수 있는 경기가 줄어드는 건데 그러면 더더욱 선발로 육성할 수 있는 그 기회도 적어지고 우리나라 2군은 미국 마이너리그랑 다르게 어느 레벨에서는 어느 레벨이라고 뭐 연차 쌓인 선수가 못 뛸 수 있다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럼 더더욱 기회가 줄고 당장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1군에서 기회가 없는데 2군에서 기회가 많다고 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구단들이 생각하는 게 그러면 1군에서 조금씩 써보다가 완성시켜서 선발을 돌리자 하는데 그 전에 윈나우를 해야 되니까 갈아버리는 거죠. 그렇죠. 딜레마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야구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는. 맞아요. 저는 그 의견에 동의를 해요. 이게 특성상 어쩔 수 없어요. 현장에서는 당연히 완성도 있는 선발 원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사실 어떤 팬들이 지는 걸 원하겠어요. 이기는 걸 원하지. 그쵸. 그리고 현장도 마찬가지로 이기는 걸 원하지 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저는 자신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나라 특성 또 하나 있잖아요. 대졸이 나올 수가 없는 환경이다. 대졸에서 이제 뭐 프론트라이너나 이런 되게 특급 유망주들이 나올 수가 없는 환경이다. 이런 것도 있어요. 왜냐? 분명히 그러면 대졸이 아니면 고졸이잖아요. 고졸이면 만에서 18세에서 19세예요. 만에서 18세에서 19세인데 우리나라의 리그 수준 자체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보지만 저는 난이도는 트리플 A에 근접한 더블 A와 트리플 A 사이라고 보거든요. 난이도 자체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여기 메이저 보시는 분들도 알겠지만 05년생, 06년생이 더블 A, 트리플 A 뭐 하다못해 더블 A에서 선발로 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없죠. 그런 경우 거의 없죠. 탑 20이에요. 예, 그냥 맞아요. 탑 20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작정 선발로 고정해야 된다고 능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키움이 잘 보여주잖아요. 정현우나 김윤아나 그렇죠. 이런 선수들 저는 되게 안타까워요. 되게 잘 클 수 있는 자원인데 너무 막 방치를 해놓으니까 선발 로테에 방치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물론 저는 팀 상황 때문에 불펜 고정된 케이스가 되게 아깝긴 해요. 저는 이게 어쩔 수 없는 케이스지만 조병현하고 김태균은 둘은 솔직히 말하면 되게 그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래도 이제 육성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다. 육성이 목적인 마이너리그하고 이제 프로리그잖아요. 저희는. 근데 이제 뭐 우려되는 케이스는 저 홍민기 정도? 홍민기는 좀 우려될 만하다. 이게 너무 좀 이제 윈나우 전선을 타고 있고 지금 롯데가 올라가는 팀이니까. 근데 이제 뭐 다른 경우는 사실 이제 뭐 어쩔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하이레버리지 상황에서 불펜 갈아버리는 그런 문제를 말씀하셔서 또 바로 혹사 얘기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는 이전 시대보다는 그래도 불펜에게도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인식 자체가 현장에서도 그래도 좀 많이 퍼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진짜 뭐 관리가 효용성이 있다고 현장에서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전보다도 특히 3연투 그리고 멀티이닝 이런 것들이 진짜 많이 줄어들었죠. 이전에 맞아요. 비해서는 그런 것들이 지표로도 보이고 지금은 뭐 리그의 특정 팀 뭐 롯데라던가 그런 팀들만 좀 이제 높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리그 전체 3연투 횟수가 현재 72회인데 롯데가 23회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죠. 특히 아까 정현수 얘기했었죠. 6번 했다고. 근데 뭐 원포인트 릴리버라서 이렇게 나온다고 쳐도 아까도 말했지만 이 불펜 투수의 혹사는 사실 그 불펜 피칭에서부터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엄연히. 정현수야 뭐 모든 경기에서 나올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일 테니까 경기 수는 많고 뭐 이닝 적어도 몸에 무리가 가는 거는
여타 뭐 혹사 많이 당한다는 박영현 이런 선수들과도 좀 비슷한 수준일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태형 감독이 뭐 두산 감독 시절에도 좀 불펜을 가는 스타일로 조금 유명했잖아요. 근데 뭐 김명신, 김강률, 그쵸. 뭐 정철원 뭐 등등. 그 이영범. 돌아가면서 예, 그쵸. 이영범 선수 한 이영범. 시즌 잘하니까 진짜 확 갈아버리고 좀만 이승 잘해 끝났잖아요. 이승진도 있고. 그렇죠. 그 투수들이 지금 다 못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김태형 감독이 참 선수들을 많이 갈아 쓴다라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이 롯데 감독으로 부임한 이후에는 그게 조금 더 심해진 게 아닌가 하는. 심해졌죠. 네. 그러니까 저는 먼저 써주신 얘기하면 표현이 너무 웃긴데. 그냥 당당한 이승엽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저는 당당한 거 되게 감독의 덕목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김태형 감독 윈너우 상황에서 나쁜 감독이라고 절대 생각 안 합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롯데의 투수 뎁스가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과하다? 과하죠 사실. 아니 그 마무리 포텐셜 지금 3명 있어요. 김원중, 정철원, 그 다음에 최준용. 근데 공에 비해서 지금 스텝 보세요. 별로 안 나와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운용을 좀 과하게 써요. 과하게 써서 그래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다른 투수들이 떨어지냐? 절대 아니에요. 정현수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박진, 롱리릴 프로스는 최상급 자원이에요. 아 그렇죠. 네. 박진, 그다음 우타자 상대 확실히 잡을 수 있는 김강현 이런 선수들. 그다음에 뭐 홍민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투수 뎁스가 전혀 나쁜 편이 아닌데도 과도하게 짧게 쓰거나 정현수, 과도하게 길게 써요. 뭐 최준용, 뭐 정선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게 계속 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당당한 이승엽이라고 생각해요. 이승엽도 박치국을 원포인트 썼어요. 맞아요. 근데 비슷해. 네. 김강현은 원포인트 쓰는 거랑 박치국 원포인트 쓰는 거랑 물론 박치국이 좀 더 좋은 투수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KBO에서 명장 소리 나오는 감독들이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너무 싫어요. 솔직히 말하면. 버그가이 그러니까 적당히 땜방치기를 못해요. 경기를. 그러니까 경기를 버리질 못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타이트한 상황 들면은 그냥 모든 투수를 써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은 사실 성적이 나오니까 괜찮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팀에 도움이 되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팀이 3위니까 저래도 돼요. 예. 우승을 노리니까. 근데 최악은 뭐냐면 아까 이승엽 감독님 얘기했잖아요. 우승을 못하는 전력인데 그렇게 쓰는 거는 그건 죄악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예. 22년도 두산이 딱 그랬던 것 같아요. 김태형 감독님 마지막 시즌이었죠 그랬었죠. 그때. 네, 맞습니다. 고등한 시즌 네. 아닌가요? 네, 네. 고등했을 때. 또 이제 그래서 말 많이 나오는 게 KT인데 이 분야에서도 이광철 감독님이 많이 까이시고 계시죠. 그래서 뭐 박영현의 그런 국제 대회까지 포함한 그런 미친 수준의 그 3년 연속 이닝 거의 한 8, 90 이닝 3년 연속으로 하고 있죠. 올해도 아마 그럴 것 같고 필승조 땡겨쓰기도 정말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이 팀은 롯데랑 다르게 투수 뎁스가 사실 까보면 안 좋아요. 그렇죠. 까보면 그렇죠. 안 좋은데 집중되어 있죠. 네, 그래가지고 이 몇몇 한 시즌별로 4명 정도의 선수들이 엄청난 양의 그런 이제 이닝 소화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항상 쓸놈쓸이잖아요. 맞아요. 특히 이 팀은. 그래서 이게 팀이 참 연승을 못타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또 웃긴 거는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무리할 정도의 연투는 또 안 이루어져요. 팀이 연투 관리는 또 기가 막히게 해주셔요. 그래서 또 영감이 있다 이 정도로 좀 요즘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근데 또 생각해 보면 되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 팀이 워낙에 타선이 고질적으로 지금 근 몇 년간 침체돼 있다 보니까 작년부터도 그렇고 뭐 불펜들이 접전 상황에서 너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아요. 솔직히 1점 차 뭐 지고 있는 상황에서 필승조 투입 안 해보기는 좀 많이 아깝잖아요. 맞아요. 그런 상황들이 그렇죠. 너무 많다 보니까 이 팀은 그래서 약간 이해가 되면서도 약간 좀 걱정되기도 하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박영현 워커로드 빡센 게 빼고는 저는 이강철 감독님은 그냥 어느 정도는 해주는 네. 것 같아요. 근데 박영현 워커로드가 너무 빡세가지고 근데 보통 그게 마무리가 이렇게 갈리는 게 쉽지가 않은데 또 이게 김재훈 이전의 클로저는 그러니까 이전에 클로저였던 김재훈은 또 기가 막히게 관리해 주셨던 분이 그러니까요. 이광철 감독님인데 또 특이하게 박영현한테는 그렇게 가혹하게 굴려요. 그러니까 이게 김재훈 선수는 그렇게 갈면 게임을 터트리는데 게임이 안 터지니까 박영 선수는 게임을 안 터트리니까 어디까지 버티나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 그래서 쓰는 거죠. 그럴 수도 그래서 있어요. 얼마 전에 네. NC전에 이제 3이닝 굴릴 때도 그렇고 참 빡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진짜
제가 진짜 바라는 게 딱 그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규정이 이제 견제 제한이랑 세 타자 규정 이 두 개만 좀 어떻게 도입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견제도 어찌 보면 투수 그러니까 물론 전력 투구를 안 하죠 견제고. 근데 분명히 던지는 건 던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개에서 좀 의미 없이 소모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그냥 좀 투수들 아끼기 위해서라도 좀 규정을 좀 도입해줬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현장 반대 워낙 심하다고 들어서. 네, 이렇게 해서 오늘 KBO 리그 불펜 특집으로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KBO 리그의 젊은 불펜들이 좀 대거 투입이 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좀 혹사의 문제로도 좀 불거지는 것 같아요. 이 현장에서 이 젊은 선수들의 그런 능력들을 좀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전희재님, 조강은님, 민경우님 그리고 탁원주님과 함께했고요. 저는 호스트 윤영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Ooh, don't we look good together? There's a reason why they watch all night long. Yeah, I know we'll turn heads forever. So tonight I'm gonna show you all. When I walk with you, I watch the whole room change. Baby, that's what you do. No, my baby don't play. Blame it on my confidence. Oh, blame it on your measurements. Shut the shit down on sight. That's right.